짝! 64세 할머니의 뺨에 손바닥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수십 명의 고객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때린 사람은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여성 간부였습니다. 할머니, 10살 손녀가 울면서 달려왔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모두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 기강 교육입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때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서울 외곽 한성마트 본점의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주차장 가득 차들이 들어서고 카트를 끄는 소리가 마트 입구까지 들려왔죠.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었지만 벌써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4번 자리에 앉은 이영숙은 짧게 다듬은 회색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채 물건들을 하나씩 찍어 나갔어요. 160cm 정도의 키에 주름이 깊지만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녀는 1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깔끔히 입고 앞치마 끈까지 반듯하게 맨 모습이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어머니, 계란 하나 빠뜨리셨네요. 아,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계란 한 판을 다시 찍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바코드를 정확하게 맞춰 찍는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계산 실수라도 할까봐 항상 신경 쓰며 일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영숙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점장실에서 나온 김 점장이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김 점장은 평소 직원들을 아버지처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신입 직원 교육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영숙 씨만큼 꼼꼼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물론이에요. 영숙은 옆자리 계산대로 가서 새로 입사한 20대 여직원 김미영에게 바코드 찍는 요령을 알려주었어요. 상품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찍으면 인식이 잘 된다는 것, 무거운 물건은 먼저 봉지에 담아야 한다는 것, 고객이 카드를 잘못 넣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했죠. 언니, 정말 고마워요. 처음이라 너무 긴장됐는데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천천히 하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영숙의 말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신입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영숙 언니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마트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은 키가 167cm 정도로 검은색 맞춤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주변과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입술에는 진한 빨간 립스틱이 발려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렸죠. 본사 유통사업부 점검단 나왔습니다. 그 여성이 김 점장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최밀한 영업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장은 급히 허리를 숙였고 주변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깜짝 점검이 의미가 있는 거죠. 평소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42세인 그녀는
한성그룹 본사에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매와 얇은 입술이 특징이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전체적으로 매장 정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계산대부터 보죠. 미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죠.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계산대 주변을 정리했어요. 미라는 계산대를 하나씩 돌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 위치, 영수증 용지 상태, 직원들의 복장까지 세세하게 체크했어요. 그러다 영숙이 있는 4번 계산대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 계산원분. 미란이 영숙을 불렀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니폼 소매가 왜 이렇게 구겨져 있죠? 그리고 앞치마 끈도 비뚤어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숙은 소매를 다시 펴고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아침부터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옷이 조금 흐트러진 것뿐이었는데 미라는 그것마저 문제 삼았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외모 관리가 기본이에요.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고객 응대할 때 표정도 더 밝게 하세요. 서비스업이라는 자각이 있어야죠. 미란의 지적이 계속되자 주변 직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영숙을 아끼던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계산대로 왔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장바구니에 든 물건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유 2리터짜리 한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고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숙은 재빨리 몸을 굽혀 우유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굽히니 더 심해진 거였죠. 아,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영숙은 참고 우유를 집어 올렸어요.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우유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주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치실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지켜보고 있던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고객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무거워서. 변명하지 마세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점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영숙 씨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입니다. 고객 만족도도 항상 최상이거든요. 점장님, 변호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본 게 전부예요. 미라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번뜩였죠. 프로의식이 부족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야죠. 고객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말이 돼요? 이사님, 영숙 씨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성실한 직원이라니까요. 성실함과 프로의식은 다른 문제예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성실함이에요? 미란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본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점검은 2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미라는 진열대 정리 상태부터 화장실 청소 상태, 냉장고 온도 관리, 직원 휴게실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며 지적사항을 메모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위축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엉성해요. 특히 직원 교육 부분은 심각하네요. 미란이 김 점장에게 말했어요. 점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에 본사에서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지적사항 모두 개선해 놓으세요. 특히 직원들 서비스 교육 다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매장 등급 조정도 검토해야죠. 미란의 마지막 말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매장 등급이 내려가면 보너스는 물론 고용 안정성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 미란이 하이힐을 딱딱 밟으며 나갔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 언니 괜찮아요? 신입 직원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죠.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상처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동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영숙은 허리를 살살 주무르며 직원 휴게실로 갔어요. 로커에서 개인 물건들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영숙을 기다리고 있는 건 10살 손녀 유나였습니다. 키가 작고 통통한 볼살이 있는 활발한 인상에 반묶음한 머리,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할머니를 기다리는 게 유나의 일과였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달려와 영숙의 팔을 잡았어요. 영숙은 그제야 얼굴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유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할머니는 일하시느라 힘들었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유나는 10살이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언제나 괜찮거든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영숙의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유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마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우리 유나가 최고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40분 동안 영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일상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유나의 따뜻한 손길이 그 무게를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한성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에서는 내부 감사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지점별 점검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고 미라는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한성마트 본점의 경우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미흡합니다. 특히 직원 서비스 교육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감사팀장이 물었어요. 계산원이 고객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기본적인 프로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란의 보고를 들은 감사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내부 감사에서 한성마트 본점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내부 감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영숙과 유나, 그리고 한성마트의 모든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한성마트 본점에 다시 검은 세단이 들어섰습니다. 최미란 영업이사가 본사 감사팀 2명과 함께 내린 모습을 본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난번 점검 이후 모든 직원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고된 재점검이었죠. 이번엔 뭘 또 트집 잡으려고 오는 건가? 휴게실에서 몰래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라는 이번에도 진한 빨간 립스틱에 검은색 정장, 그리고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매장 바닥에 딱딱 울리며 그녀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점장님, 지난번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 점장은 급히 나와 인사를 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녀 옆에 선 본사 감사팀원들도 서류 뭉치를 들고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고 관리부터 보죠. 창고 상태는 어떤가요? 미란이 창고로 향하자 김 점장과 몇몇 직원들이 따라갔어요. 창고에는 지난주에 들어온 신상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일부 박스가 통로에 임시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로를 막아놓고 정리도 안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신상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임시로. 임시요?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관리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본사 감사팀원 중 한 명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에 지적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매장 운영한다고 해요? 본사 규정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 거 맞죠? 김 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신상품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창고 공간이 부족했던 건데 미라는 그런 사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매장으로 나와 진열대를 점검하던 미라는 과자 코너에서 멈춰 섰어요. 몇 개 상품의 진열 각도가 비뚤어져 있었고 가격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열 상태도 엉망이네요. 직원들 교육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 진열을 다시 정리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이런 상태로 매장 운영하면서 매출이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때 4번 계산대에 있던 이영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고객의 계산을 마치고 계산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객이 사려다 포기한 우유 한 개와 과자 봉지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계산원분. 미란이 영숙을 불렀어요.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계산하지 않고 가신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요. 그런 일은 매장 관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계산원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다른 고객님 없으시니까. 잠깐이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고객이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이 서로 도와가며 하는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계산원은 계산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로 자리 비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의 대답에도 미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본사 감사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하게 나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영숙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입니다.
단순한 실수예요. 점장님, 또 변호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라는 손가락으로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태도 문제로 경고장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경고장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경고장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규정상 절차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당연히 경고장이 나가야죠. 미라는 본사 감사팀원에게 손짓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경고장 작성 화면을 띄웠습니다. 직원명과 사원번호 말씀해 주세요. 이영숙입니다. 사원번호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작성당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사님, 제가 따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경고장은 김 점장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지만 미라는 단호했어요. 점장님, 이런 식으로 감싸고 돌면 직원들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때 마트 입구로 작은 인형이 들어왔어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맨 유나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유나는 평소처럼 4번 계산대로 향하다가 할머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영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유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나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0살이지만 어른들의 분위기를 읽는데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미라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업무 시간인데 왜 아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개인 사정을 직장에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손녀가 학교 끝나고 잠깐 들른 거예요. 잠깐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프로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유나는 할머니 옆으로 바짝 다가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직원 기강부터 제대로 잡아야겠어요. 이런 상태로는 매장 운영이 안 되겠습니다. 이사님,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지만 미란의 지적은 계속되었어요. 가족 문제와 업무를 분리해야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유나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미란을 올려다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머니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고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원이 태블릿 화면을 미란에게 보여줬어요. 미란은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로 바로 전송하세요. 인사팀에서 검토 후 조치사항이 내려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경고장이 본사로 올라가면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를지 걱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그때는 받으릴 수 없어요. 미란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후 감사팀원들과 함께 매장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숙 언니 괜찮아요? 동료 직원들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유나가 올려다보는 시선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그래요, 집에 가자.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사 인사팀에서는 이영숙의 경고장을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영숙의 근무 기록이 문제로 분류되었어요. 최미란 이사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에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우선 감봉 한 개월로 처리하고 추가 문제 발생 시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다음날 아침 점포 내부 메신저를 통해 김 점장에게 전달되었어요. 점장은 이 소식을 어떻게 영숙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직원들 사이로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언니한테 감봉 조치가 내려졌대. 진짜? 경고장만 받은 게 아니었어? 본사 이사가 직접 찍은 사람은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영숙의 귀에도 들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욱 힘들었거든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그 아줌마가 할머니한테 왜 화를 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야. 할머니가 실수를 해서 그래. 실수요? 할머니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유나의 순수한 말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어린 손녀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유나. 할머니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앞에서 모욕당한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봉으로 인해 줄어들 생활비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미란의 압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매장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고 특히 영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실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미란의 두 번째 방문 이후 한성마트 본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영숙이 있었어요. 그 주 수요일 아침 한성마트 본점 직원 출입구 옆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친절 직원 명단 및 개선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게시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단 맨 위에는 이영숙 계산원, 4번 계산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근무 태도, 불량, 업무 집중도 저하, 고객 응대 미흡 등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어머, 영숙 언니 이름이.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공개적으로 붙여놓는 거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짧은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처져 보였습니다. 게시판 앞에 모인 동료들을 보고 영숙도 다가갔어요.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숙 언니,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이름을 공개적으로? 동료 직원이 분개하며 말했지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론 울고 싶었지만 직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업무 시작 시간이니까 자리로 가세요. 김 점장이 나타나 직원들을 해산시켰어요.
점장도 어제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고 게시판에 붙인 것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숙이 4번 계산대로 가려는데 김 점장이 불렀습니다. 영숙 씨, 잠깐 점장실로 와주세요. 점장실에서 김 점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분간 다른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네요. 다른 업무요? 창고 정리나 진열 보조 업무요. 계산대는 잠시 다른 직원이 맡을 예정이에요. 사실상 좌천 명령이었어요. 영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오늘부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씨. 점장의 사과에도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일은 일이니까요. 오전 10시부터 영숙은 창고에서 박스 정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계산대를 떠나 낡은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는 일이 힘들었어요. 허리 통증도 더 심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한편 매장에서는 영숙이 없어진 4번 계산대에 임시 직원이 배치되었어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게시판 공지를 보고 영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이 불친절하다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계산대로 가야겠네요. 영숙이 창고에서 상품을 들고 나올 때마다 이런 시선들을 받아야 했어요. 어떤 고객은 노골적으로 피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저 사람 때문에 서비스가 엉망이었나 보다라며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영숙이 창고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유나가 마트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거든요. 노란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유나가 평소 할머니가 있던 4번 계산대를 찾았지만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당황한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창고 입구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영숙은 손에 든 박스를 내려놓고 손녀를 맞았습니다. 유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저기 계산대에는 다른 분이 계시던데요. 할머니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괜찮아. 영숙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할머니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요. 유나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김밥 몇 개와 삶은 달걀이 들어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직접 만든 것 치고는 정성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우리 유나가 최고야. 영숙은 감동하며 도시락을 받아들였어요. 힘든 하루 중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장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숙과 유나가 고개를 돌리자 최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정장 차림에 진한 립스틱, 그리고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영숙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손녀가 잠깐. 또 가족을 근무 중에 데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일을 벌이네요. 미라는 팔짱을 끼고 영숙을 노려봤어요. 유나는 할머니 뒤로 숨으며 무서워했습니다. 도시락까지 가져와서 근무 시간에 식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손녀가 걱정돼서 가져온 건데. 변명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직무기강 위반이에요. 미란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영숙과 유나 그리고 도시락이 모두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 증거로 본사에 보고하겠어요. 개인 생활과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해요. 제발요, 이사님.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급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나가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미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유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미라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고요. 유나야, 조용히 해. 영숙이 손녀를 달랬지만 유나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본사 인사팀으로 출근하세요. 구두 경고 조치가 있을 예정이에요. 미란이 마지막 통보를 하고 돌아서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창고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유나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유나. 할머니는 언제나 괜찮거든.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평소처럼 유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위 박재현에게는 마트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위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언제 와요? 유나가 물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거야. 우리끼리 저녁 먹자. 하지만 저녁 식사 중에 유나는 계속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박재현이 집에 돌아왔어요. 180cm의 키에 단정한 인상을 지닌 그는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나야,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 유나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마트에서 혼났어요. 재현의 손이 멈췄어요. 넥타이를 풀던 중이었는데 유나의 말에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뭐라고?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한테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유나가 오늘 마트에서 본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것, 할머니가 창고로 옮겨진 것,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까지, 화를 낸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그였지만 지금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괜찮다고만 하세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재현은 조용히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0살 딸이 이런 걸 목격해야 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유나야, 할머니한테는 아빠가 안다고 말하지 마. 알겠지? 네, 아빠. 유나를 재운 후 재현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장모님과 딸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자신의 회사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재현은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회장님,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모두 취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묵직했어요. 본사 감사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특히 한성마트 본점 관련 감사 내용과 담당자 정보까지 상세하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보안팀을 통해 마트 본점 현장 영상도 확보해 주세요. 지난 일주일치 전부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것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회사 조직도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한성그룹 유통사업부 조직도에서 최미란이라는 이름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영업이사로 올라온 지 2년째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현은 미란의 인사 파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직원들과의 마찰이 종종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제는 다르다. 재현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았어요. 회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보안팀이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본점 감사 보고서, 직원 징계 내역, 그리고 현장 영상까지 모든 증거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재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한성그룹 역사상 회장이 직접 나선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한성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재현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출근해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어요. 180cm의 키에 단정한 검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의 그는 오늘 아침 유독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준비한 자료는 방대했어요. 한성마트 본점 관련 감사 보고서만 200페이지가 넘었고 직원 징계 관련 문서들도 두꺼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중에서 이영숙 관련 문서만 따로 모아 세심하게 읽어내려갔어요. 첫 번째 경고장 문서에는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 서명란에는 최미란 영업이사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감봉조치 결제 서류였는데 역시 미란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독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건가? 재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 시내가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전 7시 재현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 나와서 현장 점검 일정을 잡아주세요.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마트 본점이요. 오늘 오전 중으로요. 김 비서는 잠시 당황했어요. 회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공식 일정으로 진행할까요? 아니요, 비공개로 해주세요. 그리고 보안팀장도 함께 대동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현장 영상 분석 보고서에는 미란이 이영숙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장면마다 미란의 표정과 제스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23분 최미란 이사, 이영숙 계산원에게 지적사항 전달 중 음성톤 상승 확인. 오후 2시 45분 최미란 이사, 이영숙 계산원 앞에서 손가락질 제스처 반복. 오후 4시 12분 최미란 이사, 이영숙 계산원의 손녀 앞에서 언성 높임 확인. 재현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어요. 특히 마지막 기록이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10살 손녀 앞에서 할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같은 시각 한성마트 본점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VIP 고객 체험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올 예정이었거든요. 최미라는 오전 일찍부터 매장을 돌며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완벽한 검은색 정장에 금색 시계, 그리고 진한 빨간 립스틱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매장 곳곳에 울렸어요. 진열각도 다시 맞춰주세요. 기자들 온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미란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녀가 나타나면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는 게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정리 상태도 다시 체크하고요. 특히 직원 복장 확인 철저히 해주세요. 미라는 4번 계산대 옆을 지나가면서 창고 쪽을 힐끗 봤어요. 이영숙이 박스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오전 10시 지역 케이블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한성마트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원의 복장과 태도는 곧 기업의 이미지예요. 저희는 고객 만족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이루셨나요?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어요.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 순간 창고에서 일하던 영숙이 물건을 들고 매장으로 나왔어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각도였지만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한성그룹 회장 전용차가 마트 뒷문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평소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모자까지 착용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들어가시는 건가요?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재현은 마트 뒷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고객으로 위장한 채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회장 신분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직원들의 실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 주변을 지나가면서 재현은 4번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 장모님이 10년 동안 앉아서 일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창고 쪽으로 향하면서 재현은 이영숙을 찾았어요. 짧은 회색 머리에 마트 유니폼을 입고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4세의 나이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분이 장모님이구나. 재현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를 잃고 혼자 손녀를 키우는 자신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장모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란이 창고 쪽으로 왔어요.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 최종 점검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박스 정리 다 했어요? 네, 거의 끝났어요. 영숙의 대답에도 미란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끝내야죠. 오늘 행사 때 창고까지 구경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란이 돌아간 후 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광경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재현은 마트를 나와 차 안에서 보안팀장과 통화했어요. 현장 영상 분석 완료됐나요? 네, 회장님. USB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사로 가죠. 재현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인사 담당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무님,
긴급 인권조사위원회를 소집해 주세요. 언제 말씀이신가요? 오늘 오후 2시에요. 위원 전원 참석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안건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설명하겠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어요. 인사 담당 상무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어조를 느꼈습니다. 오후 1시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인권조사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외부 변호사 2명과 사내 위원 3명이 모였고 각종 서류와 영상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트에서는 VIP 고객 체험 행사가 한창이었어요. 미라는 기자들과 VIP 고객들을 안내하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장 관리 상태가 완벽하죠? 이 모든 게 철저한 직원 교육 덕분이에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뿌듯해했어요. 오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면 자신의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 관리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평가예요. 잘하는 직원은 격려하고 부족한 직원은 과감하게 개선시키는 거죠. 미란의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개선의 실체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오후 2시 한성그룹 본사 인권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재현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준비된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배포했어요. 오늘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우리 계열사에서 발생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때문입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회장이 직접 인권조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한성마트 본점에서 최미란 영업이사가 이영숙 계산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재현은 보안팀이 준비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현장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영숙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 손가락질하는 장면, 그리고 10살 손녀 앞에서 모욕을 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어요. 특히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꾸짖는 장면에서는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마트 행사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재현이 기자들과 VIP 고객들 사이로 조용히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재현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미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지만 아직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성그룹 회장 박재현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기자들은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재현에게 돌렸고 VIP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재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어요. 마침내 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한성마트 본점 중앙홀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VIP 고객 감사 이벤트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행사장 곳곳에는 풍선과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고 특설 무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행사장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완벽한 검은색 정장에 금색 시계,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기자들과 VIP 고객 50여 명이 그녀 앞에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한성그룹 영업이사 최미란입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여왕처럼 우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성마트의 새로운 서비스 정신을 보여드리기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미란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이 만족스러웠어요. 저희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란이 손짓으로 직원들을 가리켰어요. 매장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중 창고에서 나온 이영숙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 점장이 미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사님, 행사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이영숙 씨도 임시로 계산 업무에 배정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해주세요. 미란의 대답에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영숙은 10일 만에 다시 계산대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익숙한 4번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객 여러분, 이제 직접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저희 서비스를 체험해 보세요. 미란의 안내에 따라 고객들이 매장으로 흩어졌어요. 각자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고객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따라다녔어요. 영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계산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계산대에 앉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확인하고 영수증 용지 상태도 점검했어요. 첫 번째 고객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는데 장바구니에 과일과 채소를 가득 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영숙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건들을 하나씩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또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행사장에서는 미란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직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규율과 책임감이죠. 고객 앞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란의 대답에 기자들이 메모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진열대에서 통조림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짚다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았어요. 어머, 죄송해요. 고객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미란의 시선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기자들과 다른 고객들도 소음 때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매장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누가 담당이에요?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어요. 그 구역은 영숙이 평소 관리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임시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가 담당 구역인데 지금 계산대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미란은 듣지 않았어요. 이영숙 씨, 여기 와보세요. 미란의 부름에 영숙이 계산대에서 일어났어요.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이 사과하며 미란에게로 갔어요. 주변에는 기자들과 고객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열 관리가 이게 뭐예요? 고객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대에 있느라 확인을 못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미란의 분노는 더 커졌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교육해 드리겠어요. 그 순간 미란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어요. 짝! 영숙의 오른쪽 뺨에 손바닥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매장 전체에 울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영숙은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이게 바로 현장 기강 교육입니다. 미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촬영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고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직원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때 마트 입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맨 채 급하게 달려왔어요. 유나는 할머니가 뺨을 맞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는 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영숙의 다리에 매달리며 흐느꼈습니다. 왜 할머니를 때려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유나의 외침에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이의 절규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아이를 데려왔네요.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이사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 점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미라는 그를 째려봤어요. 점장님도 이런 식으로 직원 관리하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점장은 말을 잃었어요. 본사 고위 임원이 개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놀라 말을 잃었어요. 영숙을 아끼던 동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어요. 아저씨, 아줌마들 도와주세요. 유나가 주변 고객들을 향해 외쳤어요. 하지만 고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 정신을 차려요. 미란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기사 쓸 때 이 부분도 꼭 포함시켜 주세요. 엄격한 관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린 거니까요. 기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어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180cm의 키에 단정한 검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어요.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울고 있는 유나, 뺨을 감싸 쥔 채 서 있는 영숙,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미란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행사장 중앙으로 향했어요.
잠깐. 재현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미란이 물었어요. 재현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박재현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기자들은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재현에게 돌렸고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방금까지 보인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즉시 중단합니다. 재현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회장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한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긴급 인권조사위원회 소집 공지가 전 임원에게 내려갔고 외부 변호사들까지 급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길이 10m, 높이 3m짜리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는 2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재현은 상석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고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USB 여러 개와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자리에 앉으셨나요? 재현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행사에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만 여전히 빨간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현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긴급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이 일어나며 리모컨을 들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성마트 본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현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란이 이영숙에게 다가가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영상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금 고객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무거워서. 변명하지 마세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영상 속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회의실 앞 몇몇 임원들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외부 변호사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며칠 후 미란이 다시 마트에 온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나가 함께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또 가족을 근무 중에 데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경고했는데도 또 이런 일을 벌이네요. 영상 속 10살 유나가 할머니 뒤로 숨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이의 무서워하는 표정이 화면에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는 정당한 지도였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예요. 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재현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화면에는 미란이 영숙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의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짝!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부 변호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유나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 그리고 미란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를 때려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영상 속 유나의 절규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몇몇 여성 임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지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이 미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고객들과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64세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한 겁니까? 재현의 반박에 미란이 말을 잃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재현이 다른 USB를 꽂았어요. 이번에는 목격자 진술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트 직원 12명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최 이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증언하고 있어요. 진술서 내용들이 하나씩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이영숙 선배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표적이 되었습니다. 최 이사님은 영숙 언니만 골라서 트집을 잡으셨어요.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꾸짖는 것은 너무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직원들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재현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피해자 이영숙 씨는 저의 장모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임원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외부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장모님이라고요? 인사 담당 상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손녀를 키우는 저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분이에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손이 결혼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회장의 장모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최미란 이사님, 재현이 미란을 불렀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네, 직원 기강을 바로잡고 서비스질을 높이려고. 그런 방식으로요? 재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란이 다시 말을 잃었어요.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외부 변호사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손에는 결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미란 영업이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폭행에 해당합니다. 즉시 직위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란 이사는 지금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재현의 선언에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셨어요. 재현의 차가운 대답에 미란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영숙 씨가 회장님의 장모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보를 숨기고 계신 건 아니었나요? 재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것이 폭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됩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장당하다니. 미란의 반박에 몇몇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또한 한성마트 전체의 서비스 개선 성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부임한 이후 고객 만족도가 20% 상승했거든요. 미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실제로 그녀가 담당한 매장들의 성과는 좋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진 거였습니다. 성과와 인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왜 저만 표적이 되는 건가요? 미란의 반격이 계속되었어요. 회의실 안 몇몇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미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반에 문화적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사적인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현의 선언에 모든 임원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최미란 이사는 즉시 직위 해제되며 관련 사건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대외 공개됩니다. 회장님, 미란이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재현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인사팀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내부 윤리 규정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재현의 지시에 인사 담당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미란 전 이사는 내일까지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퇴사 처리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미라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성과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재현은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장모님과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금요일 아침,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일제히 같은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성그룹 마트 직원 폭행 사건, 피해자는 회장 장모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KBS 아침 뉴스에서는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 마트에서 관리직 직원이 64세 계산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박재현 한성그룹 회장의 장모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마트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미란이 영숙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나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도 함께 방송되었어요. 기업 내 갑질 문화와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뜨거웠어요. 64세 할머니를 때리다니 정말 너무하다. 회장 장모라는 걸 몰랐다면 더 심했을 것 같아서 무섭다. 10살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때리는 건 진짜 인간이 아니다. 댓글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대부분 미란을 비판하고 영숙을 동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박재현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본사 1층 대강당에는
5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방송사 중계차들이 건물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사과문이 들려 있었어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현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 각도로 10초 동안 유지한 사과였습니다.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특히 피해자이신 이영숙 씨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회사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준비된 멘트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습니다. 한성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사적인 인권 문화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재현은 곧바로 마트 본점으로 향했어요. 영숙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트 직원 휴게실에는 영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사건 이후 집에서 쉬고 있던 그녀를 김 점장이 불러낸 거였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아직 뺨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재현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재현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위가 어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숙이 당황하며 재현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재현의 사과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장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어요. 사위 탓이 아니에요. 영숙의 따뜻한 말에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장모의 인품이 고마웠습니다. 장모님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재현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명예사원으로 복직해 주세요. 앞으로는 편한 업무만 맡으시고 처우도 대폭 개선해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사위. 그럴 필요 없어요. 영숙이 손을 저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어요. 특별 대우 받으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숙의 대답에 재현이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거든요. 노란색 원피스 대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빠, 유나가 재현에게 달려갔어요. 재현은 딸을 안아 올리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그날 무서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맞을 때요. 유나의 솔직한 대답에 재현의 마음이 다시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그런 장면을 봤다는 게 가장 죄송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재현과 유나의 대화를 지켜보던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녀와 사위가 나누는 사랑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각 계열사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재현은 단상에서 직접 새로운 기업 철학을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한성그룹의 새로운 경영 원칙을 발표합니다. 직급보다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재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성과와 함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누구든지 동료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즉시 징계하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중간 관리직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위아래로 눈치를 보며 일해온 그들에게는 희망적인 변화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본사 곳곳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렸어요. 직급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복도, 회의실까지 모든 곳에 같은 포스터가 붙었어요.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는 미란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였어요. 언론들이 다시 한번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숙이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담당 검사가 재현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장모님이 그러셨다고요? 네, 직접 오셔서 합의서에 서명하셨어요. 회사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재현은 말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를 걱정하는 장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집에서 영숙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장모님, 왜 합의를 하셨어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가족들이 힘들어 하겠죠. 영숙의 대답에 재현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을 때린 사람조차 용서하는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유나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서요. 장모님, 재현은 장모의 깊은 배려에 고개가 숙여졌어요. 자신보다 회사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 본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직원 휴게실이 새로 단장되었고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영숙은 다시 4번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명예사원 제안을 거부하고 평범한 계산원으로 일하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처우는 크게 개선되었어요. 근무 시간도 줄었고 휴가도 늘었습니다. 영숙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 직원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모두 영숙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영숙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유나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오늘도 도시락을 싸왔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응, 우리 유나.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어. 유나와 영숙이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보며 주변 직원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한성그룹은 업계 최초로 직장 내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전문가를 배치해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한 거였어요. 재현은 이 제도를 직접 기획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각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회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재현의 약속에 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한성그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한성그룹의 변화를 주목했어요. 갑질 사건을 계기로 기업 문화를 완전히 바꾼 한성그룹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가 보도했어요. 특히 피해자인 회장 장모의 관용과 용서가 화제가 되면서 한성그룹의 이미지가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어요. 투명한 경영과 도덕적 기업 이미지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해 말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어요. 재현이 직접 시상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재현은 시상식에서 영숙을 무대로 불러 올렸어요. 영숙은 당황했지만 재현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 주신 분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영숙은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현은 유나와 영숙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상 받는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유나도 자랑스러워. 그날 할머니를 지켜준 거 말이야. 재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나의 용기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죠? 유나의 질문에 재현과 영숙이 서로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재현의 대답에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족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한성그룹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500여 명의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25년 직원 존중 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트로피와 함께 한성그룹이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검은색 정장에 진한 남색 넥타이를 메고 시상대에 올랐어요. 1년 전과 비교해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이 상을 받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현이 마이크 앞에서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는 각 기업의 임원들과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재현이 손짓하자 객석 한쪽에서 2명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영숙과 유나였어요. 영숙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유나는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제 장모님과 딸입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영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유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로 향했어요.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전 우리 회사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일이었어요. 재현의 고백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업의 성공은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죠. 재현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낮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재현의 말에 객석에서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재현 가족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유나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11살이 된 유나는 키도 훌쩍 자랐고 말도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유나가 더 예뻐요. 한복도 잘 어울리고요. 장모님이 한복 입으시니까 정말 품이 있으세요. 재현도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영숙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한성그룹 본사 20층 교육장에는 신입사원 30명이 모여 있었어요. 입사 2주 차인 그들은
오늘 특별한 강의를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다름 아닌 이영숙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숙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65세가 된 지금도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짧게 다듬은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옅은 화장에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한성마트에서 11년째 일하고 있는 이영숙입니다. 신입사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대부분 20대 젊은이들이었지만 영숙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숙이 PPT 화면을 켜자 상호 존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성과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영숙의 말에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1년 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보게 되었죠.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줬어요. 미란에게 당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회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말에 신입사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어요. 선배님, 그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밝으실 수 있어요? 원망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나아요. 영숙의 대답에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65세 할머니의 지혜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교육장 뒤쪽에서 유나가 할머니의 강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어서 할머니를 따라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강의가 끝난 후 유나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유나가 더 멋있어. 오늘도 할머니 응원하러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와 손녀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보며 신입사원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해 여름 재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노인 근로 복지센터 설립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현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거나 무시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지원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마트 본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영숙 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영숙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영숙은 11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4번 계산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화이팅해요. 영숙의 인사에 직원들이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유나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되어서 키도 많이 자랐고 옷차림도 더 성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우리 유나는? 저도 좋았어요.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했거든요. 할머니 이야기를? 네, 용기 있는 할머니라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유나의 말에 영숙이 뿌듯해했어요.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받은 상장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재현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장모님과 유나를 잘 지키고 있어요. 회사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어요.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엄마 생각이요? 응, 엄마 생각도 하고 할머니 생각도 하고. 재현이 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졌죠? 그래, 정말 행복해졌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죠?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버지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문틈으로 엿듣던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는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역설적으로 한성그룹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았고 그것은 더 큰 성과로 이어졌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재현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영숙이 유나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유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좋은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재현의 대답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좋은 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출발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